자, 비틀거리면서 파출소로 남성이 들어옵니다. 또 음주예요. 파출소로 남성이 들어옵니다. 또 술 먹으니까 경찰서. 아니야, 술 아니야. 이번엔 술 아니에요. 그래요? 보세요. 비틀거리면서 들어왔죠. 들어오자마자 힘없이 소파에 앉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다. 네, 몸에 안 좋대요. 네, 근데 이제 횡설수설해요. 술 냄새는 안 나. 근데 이제 자기의 팔을 이렇게 쳐다보죠. 경찰관이 팔이 아파요. 나 지금 팔이 아파요. 지금 팔에 힘이 없어요. 경찰관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네, 주사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끄덕끄덕. 마약이야? 뭐요? 자, 그러면서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오른팔 주사 자국 부위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어머. 근데 팔에 선명하게 주사 자국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고 어머. 횡설수설. 예, 이 주사 자국 뭐예요? 그때 이제 마약반이 등장합니다. 마약반이 등장합니다. 신고했구나. 네. 여기서 마약 투약 의심이 되면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정도로. 자기가 다 말해주네요. 네, 이쪽 팔에 있습니다. 어머, 필로폰이요? 네, 결국은 필로폰 너무 투약 센 혐의로 건데? 검거됐습니다. 아니 근데 몸이 안 좋으면 뭐 병원을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 파출소로 갔을까요? 너무 아팠나? 초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증상이 나올 줄 몰랐나 봐. 진짜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간 게 아닐까요? 네. 힘들었나 봐요. 겁났나 봐요. 어. 근데 저런 상황들이 경찰서 현장에서는 종종 있어요. 그래요? 특히 이제 저렇게 마약 사범들은 이제 상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환각 한청에 막 시달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형사로 많이 착각들을 해요. 그렇게 이제 압박을 받다가 불안에 떨기에도 뭐하고 그러니까 자진해서 경찰서에 와가지고 저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자포. 그러면 저 파출소 찾아간 저 남자는 혹시 어떤 처벌을 받는 거죠?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마약 투약, 특히 필로폰 같은 강성 마약 투약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손님이 지금 택시를 탔는데 예, 휴대전화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문자를 보내는지.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목적지를 바꿔달라고 다른 데로 가자고 기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얘 힐끔힐끔 보시죠. 네. 뭔가 신경 쓰이신 것 같아요. 자, 계속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내린다. 승객이 내립니다. 자, 그리고 뭔가 이상한 듯 손님을 기사님이 계속 봐요. 뭔가 미심쩍은 듯.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승객이 내리더니 횡단보도 같은 데서.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내립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택시 기사인데요. 추워서 지금 오늘 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보이스 피싱 수거책 같기도 하고. 보이스피싱 수호책인 것 같다. 그렇게 막 이상해 보이는 건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자, 잠시 후. 이야. 오, 진짜. 잡혔어요. 아까 그 사람 잡혔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네, 그리고 쇼핑백에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네, 이 택시기사가 아니었으면 저 범인 못 잡을 뻔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저걸 어떻게 하셨지? 자, 근데 사실 이 택시 기사님의 촉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수거책한테 이제 현금을 건넨 사람 역시 보이스피싱 그 릴레이 수거책인데요. 이게 릴레이 수거책은 뭐냐면 전달을 해서 누군가 체포됐을 때
상선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수법들인데 이 릴레이 수거책을 이제 수거책이라고 의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5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장소 주변을 돌면서 또 다른 수거책, 쉽게 말해서 공범을 찾습니다. 우와. 제가 지금 뒤에 따라가고 있어요. 이거 이제 사거리 신호받고 있어요. 사거리 1차선에 나가는데 이리죠. 기사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네요. 촉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택시기사님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가방을 건넨 사람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 사람은 릴레이 공범이 아니었고 피해자였습니다. 돈 뜯긴 사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범인이 안 잡혔다면 릴레이가 이제 시작이 됐겠죠. 근데 이제 처음 돈을 건넨 범인과 피해자를 이 기사님이 한꺼번에 찾은 거죠. 예. 택시 기사님이 지금 손님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냥 뭐 무심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특별한 그런 동작들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은 저 승용차 안에서 뭔가를 계속 문자든지 주고받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차에서 목적지에 와가지고 네. 사진을 찍는 걸로 봐서는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보이스피싱에서 보는 수거책이라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112 신고를 한 거고 네. 그래서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검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형사님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가 설정한 목적지가 아니고 예. 누군가에 의해서 변경된 목적지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를 잡은 게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이 사건에는 히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히든 포인트? 예. 자, 자세히 보세요. 자, 이 택시기사님. 네. 32년 차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전직 경찰관. 어쩐 아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솔직히 그 딱 알아보기는 되게 힘든데 와. 그러니까. 본캐가 그냥 경찰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네요. 몇십 년 이제 보셨으니까 그렇죠. 느낌 있잖아요. 네. 이 전직 경찰관 분이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게 됐는데 본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정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운 없이 네, 거기 하필 32년 차 전직 경찰관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게 된 거죠. 와, 이거 정말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전직 경찰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일이 아니었나. 네. 우리 이 중에 부캐가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부캐도 있으시고. 천만 배우. 프로님 부캐는. 천만 배우. 이대호 형사님은 만약에 이제 현직에서 은퇴를 하시면 네. 또 다른 뭐 부캐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러게.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뭐 부캐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도 천만 배우에 한번. 안 될까 어떻게? 2천만 배우. 2천만 배우. 안 돼요, 안 돼요. 해봐. 그게 쉬운지 해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 그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네. 네, 우리 뭐 프로님 정도 돼야. 근데 사실 전 이렇게 운 없는 범죄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너튜브로 진짜 많이 봤거든요. 뭐 그중에 하나는 뭐 실제로 보이스피싱범이 형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예, 고객님, 저희가 이번에 연금리 5.4%라는 신용과는 무관한 당일 대출 상품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혹시 대출 필요한 부분 있으세요? 아니, 그렇게 밥 먹고 살겠어? 네? 좀 프로답잖아, 프로답게. 내가 잘 따라해봐. 예, 고객님. 예, 김장관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신경님, 이득입니다. 경찰이 이러면 되겠냐고. 누가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했는데 형사님이 되게 정말 자연스럽게 대처를 하셔가지고 맞아. 그 일당들을 다 잡은 그 사건을 봤거든요. 저는 경찰청에 제가 이제 오래 근무를 했잖아요. 퇴직할 때까지 경찰청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수사국
과학수사도 예전에 소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경찰청 수사국 형사라는 거예요. 내가 수사국이 아무리 둘러봐도 네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다. 어디 있어? 너 어디? 어디서 전화를 하는 거야? 진짜 제대로 잘못했다. 그냥 끊더라고요. 그리고 범죄 심리학자고 프로파일러라서 그런지 피해를 안 당했네요. 저는 피해 당했어요? 아 저는 아니 형사님이 범죄 사냥꾼이 제가 사냥당했네. 이 얘기는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누나 저만 당한 게 아니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교묘하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서부경찰서 강력팀 데스크를 보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이 범인이 경찰서 데스크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경찰서에서 사건 제일 열심히 하는 강력반 형사를 바꿔달라.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미제 강력 사건이 있고 그런데 그 사건의 범인을 제보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조인이 돼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얘가 강력 미제 사건을 알고 있는데 그 범인을 알고 있다. 나 빵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근데 이놈들이 자꾸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한탕 하자고 나를 유혹하고 있다. 그럴듯하다 진짜. 예. 그러면서 나는 갱생하고 싶으니까 이놈들 좀 잡아 쳐넣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실제 딱 찾아보니까 그런 강력 미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강력 형사로서는 당연히 사건 욕심이 있죠. 그죠. 미제 사건 해결하는 건데. 네. 그래서 걔가 이제 만나자 하는 장소로 갔어요. 장소를 갔더니 결론은 그렇게 활동을 하려면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이 좀 필요하다. 정보비가. 활동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범인을 잡을 욕심에 그래? 야 줘야지. 그래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있는 돈을 다 줬어요. 그러고 이제 연락하기로 하고 차를 타고 왔는데 뭔가 쎄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줘. 핸드폰을 딱 했더니 또 이 결번이야. 이거 결번. 없는 번호입니다. 집에 가라, 집에 가. 들어봐 그러니까. 들어봐. 예. 그래가지고 이게 쪽팔려가지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베테랑 형사가. 아니 강력반 형사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게 끙끙 앓다가 그 형사들 경찰관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쪽팔림을 무릅쓰고 이제 그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 대전에 있는 모 형사가 전화가 온 겁니다. 혹시 그놈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딱 그놈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끝끝내 직접 가서 수갑을 제가 잡았습니다. 간도 크네 진짜.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게 참 예. 범인을 잡겠다라고 하는 형사의 마음을 이용한 맞아. 범죄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너는 쪽팔려야 되고 아니, 너무 그럴듯하니까. 그럼. 예. 자, 여러분 지금부터 또 영상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경찰만큼 예리한 촉을 가진 택시 기사분하고 눈치 백단 경찰이 만나서 해결한 사건입니다. 작년 12월에 112 치안 종합상황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당시 신고 전화 음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쪽으로 가고 있거든. 자네들 근무하는 데 있잖아, 회사. 신고자분 지금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요새 뭐 자네들 그 트럭 때문에 좀 힘들잖아. 그 마중 나오면 더 좋지. 내가 좀 손님을 모시고 가니까. 연기하신다. 5분 뒤에 도착이고 마약한 것 같은 손 같다는 거죠? 던지기. 남자요, 여자요? 매일매일. 원퍼슨. 매일매일. 원퍼슨. 영어를 잘하네. 영어 싹 섞어 쓰시면서. 택시 겉에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화이트. 가등을 켜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발견이 용이하니까요. 픽업해줄 거야? 네, 그럼요. 오케이. 그래도 약간 의심했어. 의심했어요, 범인이. 에? 뭐라고? 아니 저기 동생 친구하고 통화하는 거요? 에휴, 기지를 발휘해서. 보통뿐이 아니시네.
그리고 이제 지구대 앞에 도착했고 픽업 나온 경찰. 저 대단하시다 저거. 범인을 택시 배송해줬네요. 네. 택배. 신고 16분 만에 큰일 없이 범인을 지구대에서 픽업을 합니다. 우와. 야. 첩보 작전. 네. 와. 택시 기사님 어떻게 눈치채신 거지? 뭔가 막 많이 취해 계셨나? 네, 그게 이제 택시에 탄 손님이 목적지 전 경유지 한 곳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경유지에서 이 기사님이 단서를 얻게 됩니다. 손님이 얘기한 그 경유지는 다세대 주택이었었어요. 근데 그 경유지에 도착한 이 손님이 우편함에서 어떤 물건을 빼서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이게 소위 아까 지금 기사님이 신고 중에 얘기했던 던지기 수법인데요. 와. 이제 범죄자들이 마약을 직접 대면해서 전달하지 않고 어딘가에 던지듯이 놓아두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캐치를 한 거죠. 아. 이 사람의 정체는 뭐였습니까 결국? 범인은 이제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서 마약을 구매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체포 당시에는 0.6g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바로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체포가 됐는데 보통 1회 투약이 0.23 정도 되니까 2회 분량 또는 3회 분량을 갖고 있다가 체포가 된 거죠. 네. 마약 관련 사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약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뉴스에서도 마약 관련 사건 사고를 많이 이제 좀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마약류 범죄가 통계상으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이 역대 최초로 2만 명을 넘기기도 했고요. 와. 2만 명을 넘기기도 했고요. 많다. 그중에서 정말 충격적인 거는 10대 마약 사범이 전년에 비해서 200%,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네. 와. 일단 마약이라는 단어를 우리 일상에서 너무 그동안 아무렇게도 않게 써왔고요. 특히 음식에도 마약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맞아요. 하잖아요. 마약 김밥 뭐 이런 예, 거. 그래서 작년에 사실 제가 이 표창원 소장하고 이제 여행 프로그램을 한번 갔는데 포항에서 이제 그 시장에 그래서 일부러 그걸 얘기를 안 하려고. 좀 가만히 있어봐. 좀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특정 지명을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장. 예. 제가 한번 강연을 갔는데 초등학생이 자기 집 앞에 시장을 가면 막 마약 김밥이니 막 이런 거 써붙여 놓으니까 저한테 질문하세요 했더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네. 선생님 마약이 무슨 맛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마약이 무슨 맛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 청소년들이나 아이들한테는 은연중에 하는 이런 용어들이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네. 이 정도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좀 어린 친구들이 너무 쉽게 생각할까 봐 좀 걱정인데 지금 소개해드릴 사건에서도 마약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근접해 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는 캠핑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상 보시죠. 야외 캠핑장입니다. 제 아기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자, 저 남성 평화로운 캠핑장에 지금 우통을 벗고 네.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비틀비틀하죠? 이상해요, 이상해. 술 취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유, 막 네. 몸에 뭐도 막 있네. 문신을 막 있는 거예요. 예. 잔디를 맨발로 가로질러 가더니 중간에 울타리에 걸렸죠. 근데 이번에 지금 막 뚫고 나가려고. 몸을 못 가누네요. 저 가족들 다 애기들 다 했을 뭐 하는 텐데.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뭐 중얼중얼합니다. 욕설 같은 것도 하고요. 소리도 막 지르고요. 하늘이 씨. 예. 그리고 막 하늘을 쳐다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손도 뻗어보고. 예. 그리고 이제 급기야 대자로 바닥에 누워요. 캠핑장입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문이 열려 있어요. 자 그리고 문이 열린 채로 지금 남성 일행 2명이
운전을 또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또랑에 빠집니다. 에어백도 터지고 풍비박산이 됐어요. 사람 있었으면 어떡할 에어백도 뻔했어. 터지고.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신고를 했고 캠핑장이 이제 목격담을 얘기를 하죠. 완전히 동태가 다 풀렸다. 눈이 다 풀렸더라. 그런 냄새 대화를 해보니까 냄새 당이 안 나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 이거는 마약이나 대마나 그런 막 섭취했는 거다. 네. 술 냄새가 안 났구나. 자, 그리고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왔을 때도 횡설수설. 약을 하긴 했어요. 자백을 하네요, 바로 또.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오늘 3명이서 온 이유가 마약하러 온 거예요. 자, 여기가 현장입니다. 캠핑장에서 마약을 하고 난동을 부린. 그래서 3명은 현행 체포됐습니다. 아니 걸리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요. 이게 다른 손님들 있을 건데. 참. 아니, 얼마나 마약을 많이 했으면 저런 정신도 없는 거네요. 저 취한 상태죠. 네. 그래서 이제 난동 부린 3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요. 태국에서 몰래 가지고 들어온 대마를 흡연을 하고, 약은 일명 LSD를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SD 그 마약은 극소량으로도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코카인의 100배, 그리고 그 필로폰의 300배 이 정도의 환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증상으로는 이렇게 동공이 확장되고 혈압이 상승하고 또 환각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과한 흥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약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보셨다시피 마약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운전해서는 안 된 상태거든요.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까지 받게 됐는데 태국에서 마약을 가져온 앞서 말씀하셨던 A씨, 결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았고요. 함께 마약을 한 친구 2사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받았습니다. 둘 다 집유네. 그렇게 직접 투약하는 것 말고도 최근에는 특히 대마 같은 경우는 아예 재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배해서 유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또 처벌이 달라지죠. 아니, 대마를 직접 기른다고요? 아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연쇄 그 식물 살인자예요. 연쇄 식물 살인자요? 연쇄 식물 살인자요? 제가 키우면은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식물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마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네네. 정성이 대단하네요. 대마를 재배하려고 그러면은 시장, 그다음 또 그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서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이 재배하는 거는 다 처벌 대상입니다. 뭐 제가 또 이제 시골 경찰 경험으로, 뭐 대마 얘기 나오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좀 늦었어요. 더 빨리 나오신 거예요, 얘기가. 아마 모르셔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시골에서 경찰 생활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집 뜰에서 대마 그냥 자라요. 그냥 그걸 자라서 그걸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잠깐만, 그걸 떠나가 이게 뭐야?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와, 전부 양귀비입니다. 자, 양귀비가 이쁘잖아, 꽃이. 좀 이쁘잖아, 그죠? 야, 양귀비 맞아. 이거 관상용 아닌데? 그냥 재배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뭐 또 이제 안정환 승경이랑 같이 가서, 뭐 현장 또 이렇게 좀 본 적도 있고, 계도한 적도 있고, 깜짝 놀랬죠? 저는 지금 행동 패턴 분석 하나 됐습니다.
김성주 선배님의 행동 어떤 패턴. 패턴? 시골 경찰 얘기가 나온다. 그럼 일단 이렇게. 네. 그럼 일단 이렇게. 네. 하고 2위 5위입니다. 네네. 뭐 제가 또 이제 시골 경찰 경험도. 네. 또 이제 시골 경찰 경험도. 네. 잘할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입이 딱 모이고 행동 패턴을 이제 하나 딱 찾았네요. 이쪽은 안 봐요, 이쪽은 안 봐요. 네, 그리고 저희를 보면서 항상 등을 이렇게 돌립니다. 이쪽에 할 말이 없어요. 야, 이루가 걸릴 수 있거든. 허술하잖아. 이쪽을 봐야지. 아주 그냥. 만만한. 만만하니까. 그렇죠. 예. 아주 그냥. 조금 이따 또 얘기해 줄게요. 기다려 봐봐. 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역시 마약 사범과 관련된 영상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실탄이 등장합니다. 실탄이 등장합니다. 경찰관들이 총을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우리나라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자, 실제 상황입니다. 보시죠. 자, 모두가 잠든 밤에 자, 지금 보시죠. 지금 차량을 경찰차를 밀어내면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한밤중에 시내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있죠. 자, 이게 왜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 걸까요? 조수석에 탄 아내하고 남편이 주차 차단기를 막 들이받으면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커지고요. 그 모습을 본 시민이 야, 저거 음주운전인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해요. 그래서 그 차량을 지금 경찰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겁이 없어, 겁이. 근데 멈추지 않고 흰색 SUV 차량이 계속 도망을 갑니다. 밤에 계속 추격전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심지어 저 사람 있는데. 관공서의 차단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저러면 멈출 법한데. 네, 그래서 경찰관이 설주 알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계속 도망가요. 이건 진짜. 네, 경찰관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차를 해서 설 줄 알았는데 주차를 한 것 같아요. 네, 관공서 안에서 주차해서 순순히 나올 줄 알았는데 순찰차가 정면에서 막아서니까 네, 밀어붙입니다 그냥. 차 못 대가 지금 달리야. 자, 이제 다시 가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이어에 실탄을 사격합니다. 저기 총 쏘는데도 그냥 신경 안 쓰네. 네. 타이어 쏘다가 실탄 치면 저거 위험한데니까. 멈출 줄 모르는구나. 바퀴가 터졌는데도 계속해서 저항을 해요. 겁이 없어요, 이게. 네. 자, 그리고 이제 테이저건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자, 범인이 체포가 되는 과정입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이 동네 지금. 다행이다. 부상자는 없으셔서 아니, 다행이다. 온 동네가 지금 다 지금, 아유, 아수라장이잖아. 네. 한밤중에 전쟁 난 줄 알고. 상황이 끝나고 나서 파손된 차량의 모습입니다. 경찰 차량 석 대, 일반 차량 7대가 함께 파손이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부부는 이미 필로폰을 투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부가 동출다. 이렇게 남편 A 씨는 환각 상태에서 무려 11km를 질주를 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 3대, 민간 차량 7대,
모두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괴를 입히고 잡혔습니다. 네, 이 사건 남편 A 씨 자신의 잘못 전부 나중에는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긴 했는데요. 네. 이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일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6년 4월 10일 출소한 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누범 기간 중이었고요. 이 누범 기간 중에 그 필로폰을 투약한 후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결국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 판결문에 담겨 있습니다. 죄질이 나쁘네요, 그냥 사람 자체가. 나쁜 거 다 하네요. 이게 뭔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래서 결국 운전자인 남편 A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그리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슈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다만 불안한데. 다만 이제 남편 A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고 당시 물적 피해에 대해서 일부 피해 회복을 했고, 동종 필로폰 전과가 없었다는 점, 그래서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이 이루어져요. 그럼 왜 감경을 해주는 거야? 내가 안 했어요. 중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아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근데 사회봉사가 너무 적어요. 한 1600시간 이렇게는 해야지. 80시간은 맞아요. 며칠이면 해요. 진짜 1600시간 이래야 야, 나 진짜 나쁜 짓 안 해야 되겠다. 이거 뭐야, 해도 안 주네. 이 생각이 들죠. 사실 뭐 마약 사건 보다 보면 사실 정작 처벌받는 게 좀 집행유예나 약간 이런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는 일단은 지금 이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마약으로 인해서 후차적으로 일어나는 피해가 워낙 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많이 다쳐요. 굉장히 심하게 다치고 또 그 잘못했을 경우에 경찰관이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에서 상습적으로 이렇게 그 투여를 하면 뼈들이 약해져서 넘어지면서 막 뼈가 부러지면 경찰관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단순히 1년, 2년, 3년 뭐 이 정도 가지고 치료가 되지 않고 그 후속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내보낸다는 거는 당연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마약 사범은 단순 마약 투약으로 끝나지 않고 제2차 범죄,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집행유예에서 나오고 뭐 너무 짧게 징역을 살고 나와서 또 똑같은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 2023년 8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앞입니다. 한 남자가 나오죠. 성형외과에서 약간 좀 비틀거리면서 나옵니다. 아유. 이 사람은 지금 주차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단횡단으로 건너와서 본인의 차량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탑승 후 4분이 지나서 차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자꾸 차가 오른쪽으로 붙죠. 우측으로 기울어서 가다가 인도로 돌진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20대 여성이 이 차에 치이게 됩니다. 무슨 죄야. 네. 그 여성은 차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성이 지금 차 밑에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남자의 행동을 보십시오. 운전했던 이 남자 멀뚱멀뚱 그냥 둘러보기만 합니다. 수습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지나가던 오토바이 기사가 다가와서 이 상황을 수습을 하죠. 밑에 다른 사람들이 수습을 하고 있는 사이에 자, 이 남자 보세요. 빨리 빼야지. 딴척만 하고 있는데 이제 소방차가 옵니다. 자, 왼쪽 화면 하단 쪽에 운전했던 남자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키라도 줘. 이 사람 어디로 가는 걸까요? 도망갔나? 자, 소방대가 지금 와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사이에 아까 갔던 성형외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네요. 네. 병원 문이 닫힌 걸 확인한 이후에
사고 현장으로 다시 옵니다. 현장을 떠난 지 3분 만에 복귀를 했고 이제 경찰이 체포를 합니다. 아니 살 수도 있었는데. 저 좀만 빨리 수습했어도. 너무 불쌍해. 그걸 사람들이 약에 취해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남성이고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이 하루 동안 4가지 종류의 마약을 무려 9차례 투약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마약을 투약한 곳이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약성 그런 걸 놔준 건가요? 네. 이 병원에서 1회에 30만 원에서 33만 원을 받고 마취용 마약류를 주사했습니다. 약 1년 4개월 동안 총 549회 주사했고요. 약 8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뭐 이제 치료약 중에 이 마약 성분이 있는 게 있었던 모양인데. 소위 우리가 뭐 이제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사용되는 프로포폴이나 이제 그 미다졸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병원에서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의해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불법으로 이제 의사가 이제 마치 치료 행위를 한 것처럼 투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에서 보면 이 남성이 사고를 낸 후에 병원으로 좀 다시 찾아가잖아요. 이게 이제 검찰은 병원과 마약 투약에 대해서 서로 말을 맞추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러 병원이 적발이 됩니다. 병원이 문제가 많은 병원들이 상당하다는 거죠. 다른 한 병원의 충격적인 내부 상황,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남의 한 병원입니다. 지금 한 남자가 온 거예요, 병원에. 그리고 누워서 돈다발을 셉니다. 돈을 세요. 5만 원권이죠. 돈을 세가지고 이걸 의료진에게 줘요. 그리고 또 의료진 돈을 세죠. 기록이 안 약속한 금액인 것 같아요. 남기려고 현금으로 받나 보다. 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약물을 투약합니다. 뭐예요 여기? 병원 맞아요 여기?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 여자분이 또 남자분이 현금 다발을 주고 이게 뭐 아주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이 병원에서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섭다. 주사를 맞는 사람이 모두 이상 행동을 보여요. 의료진을 끌어안기도 하고 어머. 그리고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위험하다. 병실에서 담배까지. 근데 제지하지 않아요. 어머. 병실에서 담배까지. 근데 제지하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요. 네, 의료진이 제지하지 않습니다. 더 투약해달라며 싹싹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입니다. 마약 장사하는 병원이네. 이 병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말이 되냐 저게. 그럼 여기는 의사랑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알고선 하는 거잖아요. 돈이 되니까. 와, 영화 같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냥 저희가 막 필로폰 이런 거를 맞는 거예요, 병원에서. 지금 보신 영상에서 맞은 약물들은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마약이 아닙니다. 의약품이에요. 소위 전문 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에토미데이트라는 약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토미데이트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마약류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계속해서 투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그 의료법에는 진료를 한 의사가 처방을 해야만 투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사법에도요. 만약에 정식 경로를 통해서 구매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실 따지다 보면 제대로 된 진료하지 않고 적절한 처방이 아닌 것이 명확할 겁니다. 그런데 진료하지 않은 채 진료한 것처럼 작성해 놓으면 자신들은 의료법 위반 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의 불법 구매일 텐데 그거는 과태료 처분 받겠다. 약사법에 따라서. 그래서 상당히 공공연하게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약 9천 회에 걸쳐서 약을 투약을 했습니다. 9천.
총 뭐 12억 5천만 원 가량을 이제 챙겼다고 하는데요. 와. 이 의사는 이제 약사법, 그다음에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의사 면허 뭐 이런 거 취소되고 해야죠. 그러면 저게 의사예요? 저게 프로포폴이라면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해서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데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안 될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의료행위라고 주장을 하면 뭐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면 처벌이 좀 약해지겠죠. 근데 저거를 빨리 저 약도 향정신성 그걸로 빨리 바꿔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그 향정신성 의약품 속에 포함시키는 것한 방법이긴 하겠지만 이 전문 의약품 자체도 향정신성 의약품 못지않게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서 생산되었고 어디에서 유통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어느 병원에 이것이 어떻게 처방이 이루어져서 누구에게 투약이 되었는지가 전체적으로 전자 모니터링이 돼야만 그런 시스템이 돼야만 이런 전문 의약품 남용에 따른 범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영상을 보고 나니까 아까 그 롤스 그 사람이 왜 다시 병원으로 갔는지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내가 사고가 이렇게 났으니까 지금 막 조사 나올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간 게 아닌가라는.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더가 뭐가 네. 있어요? 롤스 운전자가 투약했던 병원, 투약 중 수면 마취된 여성 10여 명을 대상으로 카메라 불법 촬영 544회,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100여 회를 시도한 점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범죄 집단이구만 그냥. 네. 롤스 운전자가 다닌 병원 의사는 준유사강간, 그다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7년 및 벌금 500만 원,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17년. 오. 오, 간만에 좀 속 시원한. 근데 다른 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롤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롤스 피해자분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해서 드러난 것이지 그런 큰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됐을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사건 피해자들 중에 상당수는 실제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런 피해자도 꽤 됐었거든요. 자고 있으니까. 병원이 치료받는 게 아니라 병원을 얻으러 가는 곳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요. 범죄 저기는 본래 본연의 목적과는 다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병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마약 투약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러분 마약 투약을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불을 지릅니다. 예. 여기에 불을 지르면 더 위험한 곳입니다. 더 위험한 곳입니다. 아, 주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게 지금 불길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폭발하는데 이거. 이 주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건 발생 5분 전에 한 차가 주유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직원의 지인이 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직원한테 쓱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하더니 둘이 같이 나가요. 그리고 차에 탑니다. 두 사람이 같이 차를 타고 주유소 그냥 밖으로 살짝만 자리를 이동을 한 거예요. 멀리 안 갑니다. 그리고 5분 후에 다시 돌아온 주유소 직원. 어디론가 막 뛰어가요. 갑자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더니 동료에게 시비를 겁니다. 왜? 갑자기 뭐가 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이상한 행동을 막 하죠. 심지어 바닥을 막 기어다녀요. 심각하다 진짜. 알고 봤더니 차 안에서 아까 지인이랑 액상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갑자기 주유기를 뽑아서 자신의 몸에 기름을 뿌립니다. 뭐 분신한 거예요? 그 자기 몸에다 저런다고?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기름 범벅이 된 상황으로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불을 붙였어요. 어떻게. 불을 붙였어요. 자기 몸에. 자기가? 야. 자기 몸에 불을 붙이고 이거
환각에 빠져서 자기가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무섭다. 네, 여기저기에 막 이제 불이 붙는 거죠. 삽시간에 주유소가 불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어머 어떡해? 자, 고객과 다른 직원들이 빠르게 이제 진화를 시작을 해서 주유기까지는 번지질 않았어요.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와 대마가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대마 때문에 자기 몸에 어떻게 환각 때문에 불 붙인 거예요? 그냥 대마는 좀 나른한 느낌, 몽롱한 느낌, 예, 그리고 몸에 힘이 빠지고 되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액상 대마는 대마의 추출분을 상당히 압축해서 고농도로 만든 겁니다. 상당히 강하게 뇌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사리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지 않고요. 환청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가 자신 몸에 분신을 한 거잖아요. 괜찮아요? 저분은? 일단 이 사람은 그 전신 이동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생명에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화상을 입었겠네. 네. 이 주유소 분신 사건은 B 씨가 주유소 직원 A 씨를 찾아오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최근에 나온 고급 액상 담배야 B 씨가 먼저 흡입하는 것을 보고 A 씨가 아무 의심 없이 흡입을 했는데 담배가 아니었고 액상 대마였습니다. 그 속아서 피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사실 이 마약 판매상 혹은 스스로가 마약에 중독된 다음에 추가 마약 구입 비용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 자기 친구나 지인한테 속여서 마약을 또 공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어쨌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기 몸에 불을 붙인 사람은 아마도 처음 액상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더더욱 상당히 강하게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아니 그러면 지금 A 씨는 마약인지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그래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마약 법에는요. 속아서 마약이 투여되거나 흡입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기관은 어떻게 취득을 했느냐, 그 마약을. 그다음에 섭취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횟수, 방법, 판매자 진술 이런 걸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지인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지금. 예. 더 나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분신한 A 씨를 보고 도주한 지인 B 씨는 도주한 지 1시간 만에 체포가 됩니다. B 씨의 차엔 대마초와 흡연기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간이시약 검사에선 필로폰, 대마, 그다음에 엑스터시 등 세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동정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해외 영상인데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의 한 가정집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이게 지금 아이를 한 남성이 혼내고 있는데요. 아이 손에 지금 생수병이 들려있죠. 지금 벌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참 혼내면서 생수병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옆에서 이 남자는 계속 담배를 피고 있어요. 아, 너무 딱하다 저거 보면 진짜.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저 아이의 엄마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니 기적에 쳤으면 너무 어린데. 네. 자, 이 아이가 훈계하는 이 남성이 좀 무서웠겠죠. 계속해서 팔을 들도록 강요하고 혼을 냅니다. 계속해서 아이를 벌을 줍니다. 아휴, 저건 약대죠. 자, 며칠 후에 찍힌 영상입니다. 아이가 무슨 파이프를 통해서 연기를 흡입해요. 뭐야? 그리고 무언가를 주입합니다, 이 연기에. 뭐야, 저게? 뭐가 훅 들어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이가 흡입한 건 필로폰이었습니다. 필로폰이었습니다. 개저 완전 진짜. 와, 너무 충격이다 저거는. 지금 저 아이는 그 엄마와 그 아까 혼을 냈던 남자가 이 엄마의 남자친구입니다. 함께 살고 있었는데 평소에 자주 울고 잠들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당연히 그렇죠. 옷을 다 애들은. 벗겨가지고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은 뒤에 방치하거나 담배와 필로폰을 강요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나이는 3살입니다. 애기들은 당연히 밤에 놀고 싶으니까 잠 안 자려고 하고 뭐 당연히 울잖아요. 그 당연한 건데. 예, 황당합니다 정말. 엄마가 남자친구가 아이를 재미 삼아가지고 괴롭히면서 엄마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가지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설마 SNS에 올렸어요? SNS에 이 영상을 올려서 이게 적발된 사례입니다. 저게 엄마야. 저희 엄마잖아요. 제가 어떻게 엄마야? 아니 이게 아이를 괴롭히는 게 또 자기 아이를 괴롭히는 게 재미있어서 친구들과 공유한다는 게 야, 이거 너무 충격입니다. 정말 이걸. 이 영상은 아이의 친아빠가 아이의 엄마 SNS를 보다가 우연히 이 영상을 발견을 했고 인터넷에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막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아이 엄마는 타인을 고문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이요? 네. 그런데 타인을 고문한 혐의로 이 남자친구는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마약 불법 소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아, 저 애기는 어떡해. 근데 아기가 흡입하면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사망할 수가 있고요. 특히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어른들이 사용한 그 마약이 묻은 종이 실수로 이렇게 빨아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사망한 사례들이 발생하거든요. 2023년 미국 뉴욕에 우리나라 말로 이제 어린이집이라고 하죠. 그 아이들을 돌봐주던 보육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오피오이드라는 펜타닐과 유사한 정도의 그런 진통제거든요. 마약성 진통제인데 이걸 좀 오남용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노출이 돼서 4명의 영유아 아이들이 중독 증상이 나타나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중에 1명은 사망했고요. 3명의 아기들은 중태에 빠지는 그래서 미국 전역이 커다란 이제 충격에 빠졌는데 엄청나게 커다란 스캔들이었던 약물입니다. 자, 마약 사건과 관련된 사회 핫 이슈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마약 사범들이 약간 무감각해진 건지 굉장히 많이 대범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보실 영상은 아파트 입구에서 마약을 하다가 걸린 아파트 입구에서 마약을 하다가 걸린 정말 대범한 마약 사범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와, 진짜 심각하구나. 새벽 1시쯤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입구인데요. 자, 두 남자가 보이죠? 두 사람이 어디론가 걸어가다가 두리번 예,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뭔가를 교환합니다. 거래하나 보다. 네. 자, 흰 봉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참. 흰 봉투와 이제 현금이 교환이 되죠. 돈이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인출기에 가서 돈을 또 추가로 뽑고요. 그리고 악수까지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거래한 물품은 대마초였습니다. 근데 엄청 어려 보이는데. 그러니까 네. 애기들인 것 같은데. 저렇게 하는구나. 네, 자 그리고 보세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종이에 대마를 말아가지고 와, 저렇게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피기 시작합니다. 그냥. 네, 야, 저렇게 진짜 하는구나. 네 그냥 길거리예요. 와, 대박. 냄새 나잖아요. 냄새가 나든 말든 이 사람들은 상관없는 모양입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담배로 생각하겠지 이러는 거야 그냥. 아, 미국 가면 저 냄새가 진짜 티가 나는데. 네, 두 남성이 대마를 피우는 사이에 아, 대박이다. 어떻게 저래. 관제센터에서 직원이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관제센터에 딱 걸렸네. 그리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검문을 실시했고 이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합니다. 대박. 근데 진짜 관제센터 진짜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주운전자도 잡고 마약사범도 잡고. 우리나라 CCTV는 진짜로 피할 수가 그 없어요. 왜 신호등 위에 있는 CCTV 촬영 중입니다. 그게 저런 건 거죠? 지켜보고 있다. 야, 우리나라 CCTV는 진짜. 이게 새벽 1시쯤에 CCTV 관제센터 요원의 눈에 수상한 행동을 하는 남성이 이제 포착이 되면서 이상한 점을 느낀 관제 요원이 CCTV를 확대해서 남성을 집중 관찰하기 시작하는데요. 정확히 16분 후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나서 흰 봉투와 현금 다발을 주고받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흰색 봉투에 들어 있었던 건 대마초 약 7g이었고요. 한국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인도인 남성은 구매자의 부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대마초를 팔다가 덜미를 잡힌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뭐 아까 보면 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간다고 했는데 서울에 그 아파트 입구면 결국엔 사람들이 계속 다닐 텐데 간이 큰 건지 좀 멍청한 건지. 어처구니가 없네. 무감각한 걸 수도 있고 너무 그죠? 맨날 피워서 약간 그게 네. 오는 너무 게 익숙해서. 아닐까요? 너무 담배처럼 핀 거죠, 맨날. 이 두 사람 결국 기소가 됐고 재판이 열렸고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네. 판결문을 보면 이 둘은 반사회적 범죄인 대마 범죄, 마약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지만 이 대마를 구매한 남성의 경우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리고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흡연을 하기 위해서 1회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1회인지 어떻게 알죠? 1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익숙한데. 자연스러운데. 본인이 이래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리고 대마를 판매한 이 인도 남성은 2010년 입국한 이후에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고 영리 목적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그런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또 보관했던 대마는 전량 압수했다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해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자기가 원치 않게 마약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 거래가 버젓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접하는 마약도 사회적으로 또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범죄든 범죄의 시작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신입생들이 잘못된 악습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꿈을 꽃피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 선후배 간의 음주 강요나 얼차려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누군가의 꿈을 질밟는 악습이 근절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수도권 13개 대학의 명문대생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 안에서 충격적인 범죄가 벌어지는 현장을 포착을 했습니다. 범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클럽에서 놀고 또 술 마시고 릴스를 찍는 동아리 회원 수가 300명이 넘는 전국 2위 규모의 대학 연합 동아리입니다. 고급 문화를 우리 동아리에서는 즐길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해요. 동아리 회장은 직접 신청자들의 면접을 본 후에 동아리원들을 선발합니다. 그냥 평범한 친목 동아리로 보여지는데요. 실체는 바로 마약 동아리였습니다. 어머나. 들어가야 돼. 이 동아리의 주동자는 명문대를 졸업한 30대 연모 씨인데요. 아이고야. 졸업도 했는데 저래요? 명문대. 자, 심지어 여러 종류의 마약을 거래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방, 놀이공원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투약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대. 한 가지는 고급 호텔, 리조트, VIP 다수 보유. 그게 동아리인데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자, 이 마약 동아리는 1년 만에 꼬리가 밟히게 되는데요. 1년이나 했어요? 예. 마약 동아리인 게 이제 들켰어요. 수사망이 좁혀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월요일에 전화 왔거든,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이게 경찰 조사 대응 방법이 있어. 일단 최대한 모른다고 해야 돼. 근데 이게 팀전이란 말이야. 나만 입 다물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다 물어야 돼. 자, 형량을 낮추려고 모의까지 합니다. 증거는 없을수록 좋은 거야. 증거가 없고 우리는 모르면 되는 거야. 명문대 연합 동아리라는 허울 적은 포장 안에 마약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연모 씨가 진짜 악질인 거는 뭐 마약을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다른 호화 뭐 어떤 걸로 해서 유혹을 해서 멀쩡한 학생들을 꼬셔서 마약의 길로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너무 악질이. 저거는 좀 진짜 좀 본보기로 진짜 좀 법을 세게 받아야지. 근데 이 동아리가 처음부터 마약 동아리로 시작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동아리 회비도 10만 원 이하로의 혜택에 비해서 비싸지 않은 편이었고요. 또 회원이 늘어나면서 고문 변호사가 있다거나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를 아지트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소위 엘리트 동아리 이미지를 구축을 해서 대학생들의 호감을 자극을 했습니다. 혹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처럼 깐부는 이 주요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인데요. 애초부터 마약 동아리는 아니었던 거죠. 이제 인원이 늘어나고 저 운영자의 저런 의도에 따라서 이제 변질이 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뭐 술 먹다 보니까 뭐 프라이빗한 데 가서 뭐 그렇게 된 건가요? 뭐 우연이 된 건가? 우연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네. 경찰 수사 결과 이 깐부가 만들어진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 회장 염 씨 계속 그동안 회원들을 관찰해 온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참여율이 높은 깐부 회원들 몇 명을 스스로가 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만의 아지트, 클럽, 페스티벌 같은 곳에 초대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참석한 회원들에게 슬그머니 조금씩 마약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특정 마약이 우울증이 아주 좋다. 이런 이제 소문을 계속 퍼뜨려서 그 회원들이 마약을 찾도록 또 투약하도록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깐부가 처음의 의도와 달리 마약 동아리로 점차 변화해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진짜 히든아이에서 많이 봤지만 한 번 빠지면 정말 너무 무섭잖아요. 정말 뭐 우울증이 있던 사람이라든지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던 사람들이면은 혹할 것 같은 유혹을 했다라는 게 사람의 심리 중에 이제 허영심도 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이걸 누려도 되나 뭐 싶은 그런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마약으로 접근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처음에는 대마로. 그러니까 외국 영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맞아. 외국 대학생들 뭐 대마하고 이런 거 나오니까 야, 미국에서 합법이야 이거. 그렇죠. 예. 그런 허영심을 자극을 해서 나도 그 중에 하나야 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강도를 강하게 단계적으로 다양한 마약에 노출시켰고 특히 이제 마약에 중독된 회원이 늘어날수록 염 씨가 판매 가격을 조금씩 높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돈 벌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웃돈을 계속 더 붙여가지고 2023년 한 해에만 1,200만 원 이상의 마약 판매 수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와. 범행을 저 사람 말고도 많이 아까 그 전화한 여자나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나 많았을 것 같은데 혼자 한 건가요? 아닙니다. 동아리 임원을 포함한 대학생 일반 회원까지 약 14명이 함께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회원들과 함께 해외로 마약을 운반해가지고 그곳에서 마약 투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운반까지? 대학생들이. 아니 이거는 동아리가 아니라 조직인데. 그러니까 마약상인데? 마약상인 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 무섭다, 쟤. 근데 이제 그 뭐 똑똑한 친구들이었을 테니까 이거 누군가 한 사람은 야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범죄야. 라고 중간에 이게 알려지거나 깨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이즈가 큰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몇 가지 좀 집단 심리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묘하게도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얼차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폐쇄성이란 거죠. 폐쇄된 조직 안에서는 그런 그 학대적인 범죄도 행해지지만 이런 마약과 같은 비밀스러운 범죄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은 채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소속감, 우리끼리 동질감, 같이 한다라는 공범 심리를 통해서 그 폐쇄된 조직의 어떤 동질감과 소속감을 키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자행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가 난 안 해라고 하기 어려워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폐쇄적인 조직 안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되게 된 원인이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합쳐지면 특권 의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동아리 내에서 폐쇄적인 곳에서 마약이 많이 횡행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몇백 명인데. 그래도 야 이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염 씨는 대비책을 준비를 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요. 평소 동아리 실제 폭로할 낌새가 보이는 회원한테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명문대 학생인데다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네네. 아마 개인이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여성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법으로 촬영한 성착취물들을 공개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입막음을 범죄 집단. 해왔습니다. 아니 진짜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했어. 근데 어쨌든 이게 걸렸다는 건 결국 되게 든든했던 믿음의 고리가 깨졌다는 거고 누군가가 폭로를 했다는 거잖아요. 했겠죠. 염 씨가 단순 마약 투약으로 구속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검사가 염 씨의 통장 내역에서 수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합니다. 바로 깐부 회원들과 마약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여러 번 입금받았던 내역이었습니다. 결국 그걸로 깐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내부 고발도 와, 아니었네요. 내부 고발이 아니네. 네. 그 검사님 아니었으면 안 걸렸네요. 그렇죠. 야, 그래서 처벌은 뭐 다 받았나요? 염 씨가요, 이 깐부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여자친구와 이제 성관계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불법 촬영을 한 거죠. 찔이네. 그래서 이 혐의로도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 염 씨는 그 증거로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연구원에서 이제 검증이 되니까 마약 투약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증거로 획득한 검사의 수사 과정, 공소 과정이 불법이다. 그래서 난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뭐 무슨 뭐 똑똑한 척은 다 하네. 뭐. 여기서 이제 똑똑한 척을 하는 거네요 지금. 어쨌든 증거가 있지만 그게 정당하지 않으니 나는 무죄다잖아요. 그렇죠. 개소리야. 욕하고 싶다 진짜. 그래서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됐고요. 네. 재판부는 염 씨에 대해서 이 1심 재판에서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마약을 유포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은 없었던 걸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마약류 재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이유를 인정해서 징역 3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300만 원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이 염 씨가 이번 재판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약한 형벌이잖아요. 경합범으로 형량 감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경합범? 네. 경합범이 뭐죠? 경합범이면은 이제 그 범죄가 또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아 맞아. 네. 하나만 하는 거. 4년, 3년 나왔으면 이제 뭐 좀 이제 7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줄여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상당히 근접해서 역시 시골 경찰의 이해도를 상당히 높게 가지고 가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먼저 이 동아리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전에 성폭력 관련 사건 재판이 있었고요. 온라인으로 알게 된 미성년 여성에게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했었고요. 성년자한테요? 와, 진짜 다 있어. 그다음에
이제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는 마약도 건네서 복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염 씨가 이 모든 행위들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아리 마약 사건이 터지고 알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게 원래 처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그러면 실체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벌을 받는 형량의 조금의 가중만 이루어졌을 텐데 이미 나머지는 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새로운 재판을 받고 있으니 이걸 따로따로 형량을 다 부과하면 원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을 때보다 불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바로 이 형법 제39조가 그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을 때와 유사한 형량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감형을 해준 겁니다. 총 몇 년인 거예요? 총 7년? 총 7년형. 두 개의 재판 모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걸 합산하니까 7년형. 요건 하나의 재판으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선고를 받았을 때와 유사한 형량으로 만들어준 거죠. 네. 그전에도 마약 범죄가 되게 많았는데 이 대학생까지 이렇게 쉽게 접근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이제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죠. 아무쪼록 대학교에 입학해서 성인으로서 첫 도약을 시작한 새내기들에게 정말 기분 좋은 떨림과 설렘이라는 감정이 공포가 되질 않기를 정말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집생 여러분들의 찬란한 대학 생활과 빛나는 미래를 저희 히든아이가 응원합니다.